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광주 염주체육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밤을 지새고 구조를 요청했던 김 대장의 마지막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인과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고 있는 경영 SUV 차량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20개 가까운 출자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들의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광주시가 해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사실상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출자 출연 기관 중에 하나인 비엔날레가 올해 경영평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출자 출연 기관 중에 하나인 광주 비엔날레 재단. 해마다 지방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광주시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말 올해 경영평가를 못 받겠다는 공문을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는 재무 상황과 지자체 지원금을 공개하고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부터 D까지 5단계로 평가하는 사실상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열렸어야 할 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올 상반기에 열렸고 전 대표이사와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그 경영평가 준비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고요. 일단 현재 또 대표이사 공격 중에서 광주시는 비엔날레만 경영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8개 출자 출연 기관 중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비엔날레가 지방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만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안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평가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해야죠. 세상 기관에서 제해달란다고 해서 제해주면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핑계를 만들어서 빠져나가겠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엔날레인 만큼 경영평가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하고 산을 내려오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가 광주에 차려졌습니다. 분향소에서는 김 대장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구조를 요청했던 김 대장의 마지막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구조 요청. 스캔트에 구조 요청. 장애인으로는 첫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9일 새벽 5시 55분 국내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꿈에서 지금 보고 있었어. 장비와 구조대원, 무전기를 요청한 김 대장. 극한의 상황에서 밤을 지샌 김 대장의 구조 요청은 동료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성으로 남았습니다. 엄청 추워.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수색이 이어졌지만 김 대장은 발견되지 못했고 가족들은 김 대장의 생전 뜻에 따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산악인장으로 치러진 분향소엔 아직 김 대장을 떠나보낼 수 없는 가족들의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동료들하고 즐겁게 살아. 영원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료들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를 단독으로 오르던 중 10손가락과 손목을 잃었지만 재기에 성공해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김 대장을 불굴의 산악인으로 기억합니다. 1%의 도전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하는 그런 정신이었고 또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김 대장을 체육훈장으로 최고 예우인 청룡장에 추서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함께 김 대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같이 김홍빈 대장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도전을 이어가겠다던 김홍빈 대장. 김 대장의 장례 절차는 연결식이 엄수되는 오는 8일까지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마스크까지 챙겨 쓰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옷차림이라도 시원하게 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여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대기불안 정도 여전합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한편 홍콩 동쪽 해상으로는 제9호 태풍 루핏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다음 주 초쯤 일본 남서쪽 해상, 한반도 기준으로 먼 남해상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30대 장애인 수영 선수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순천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한 31살 고 이슬희 씨. 이 씨가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건 접종 당일 저녁부터였습니다. 가벼운 부작용이라 생각해 진통제를 먹었지만 가슴 통증과 함께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접종 사흘 만인 지난 1일 조금만 누워있겠다던 이 씨는 돌연 숨졌습니다. 그래, 좀 누가 있어. 좀 누가 있는 게 이제 못 일어나게 됐죠. 월요일 가서 민길한테 맞고 검사 좀 하고 오자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10년 동안 장애인 수영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다던 이 씨. 그런 이 씨가 숨진 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맞기 바로 전에도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한참 열심히 훈련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애가 지금 애 죽을 애가 아니에요. 보건당국은 접종 당시 이 씨 측이 기저질환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문진이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이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한 간질은 17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픈 데 없죠? 없죠? 내 손으로 이걸 갖다 써rak한 적도 없어요. 보건당국은 이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65살 A씨가 복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 숨져 보건당국이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A씨는 백신 접종 3일 후부터 피부 발진과 복통 등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0세 이하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중교통 근무자,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학원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일반 휴게 음식점, PC방 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들입니다. 18세에서 49세의 대다수를 차지한 일반 접종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 담당관이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음주운전으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진단검사 행렬이 이어집니다. 목포시 보건소장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58살 이모 씨가 지난 2일 밤 11시 35분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본인은 운행은 안 했고 대리 부르고 여기서 쉬고 있었다. 그러면 대리를 부른 그 전화번호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없다. 목포시는 부랴부랴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방점은 즉각적인 조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를 보건소 직원의 단순 일탈로 표현하는 등 후폭풍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지 엿새 만에 전남지사 주재로 시장 군수들이 강력한 방역 대책을 논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터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자 부분도 있지만은 공직 우리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기에 해소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최근 열흘간 목포시의 확진자가 40명. 직무대리로 앉혀놓은 신임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되면서 공석이 된 역할은 당분간 누군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책임지는 목포시 방역관이 심야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법원이 전두환의 출석이 예상되는 다음 주 항소심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방청권 응모를 받아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20석을 배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는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여수 한제 사거리에서 탁송 트레일러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던 운전기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A씨는 화물칸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 화물을 실었으며 고정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벨라루스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고치의 태만 행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귀국 명령을 받은 벨라루스 육상 선수의 사례는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을 보여준다며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주한 벨라루스인과 벨라루스 민중항쟁 1주년 기념 행사를 여는 등 연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3관왕을 따낸 안산 선수가 모교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목표로는 세계 신기록을 제시했고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화살 하나로 금메달의 주인을 가리는 슈도프. 그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 안산은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차분하게 하자, 진정하자, 좀만 더 가라앉히자 이렇게. 좌절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실전 같은 훈련을 3관왕과 올림픽 신기록의 비결로 소개한 안산은 다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더 크고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한 번이라도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2012년 런던의 기보배, 2016년 브라질 리우의 최미성과 기보배, 그리고 이번에 자신까지. 학교 출신 공사들이 3회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데 뒷바라지해온 모교와 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메달을 걸어주는 이벤트에 담겼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한 수많은 팬들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안산 언니를 보면서 많은 희망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간식이 먹고 싶어 양궁을 시작한 앳된 소녀에서 이제는 한국 양궁의 대들보로 우뚝 선 안산.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건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양산하는 첫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해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1000cc급 경영 SUV의 고객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농과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737억 원을 확보해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리 1%의 이자도 보전합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광양시가 사업 중지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25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의견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책임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동 공유수면 내 18,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매립부지.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이 일대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의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반대 주장이 거세지자 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광양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광양 탱크터미널 측에 2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원금의 연 12% 비율에 이르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고려해 최근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판결금 지급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당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허가권에 대한 그 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제 우리 어떤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낭비됐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고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0여 년 전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이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불법 농지 취득,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몰수 보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으로는 피의자에게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소 브루셀라병으로 전남 지역에서만 808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말까지 소를 사육하는 2만 25곳 농가에 대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해 사육 농가 88곳의 소 808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발생 지역별로는 무안이 47곳 농가로 가장 많았고 나주 18곳, 신안 6곳 농가로 집계됐습니다. 덥고 습한 열기가 유입되면서 더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광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상황도 계속됐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대기 불안정도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의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볕이 쏟아지면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루핏이 현재 홍콩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일본 남서쪽 해상, 한반도 기준으로는 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예상 경로가 불확실해서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현재 기온 26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무려 3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입추인 토요일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조금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